가장 중요한 것이 차 자체, 특히 미래의 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못 만드는 경우에는 이러한 미래형 이 모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애프터마켓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롯데그룹의 어떤 방향은 미래 모빌리티가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롯데그룹의 행보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와서 소카 지분 거의 14%를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카시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롯데그룹 쪽에서는 전기차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롯데렌탈을 통해서 최근에 이 중앙제어도 인수를 했거든요. 중앙제어 완전히 인수를 해서 특히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뭐 널리 알려졌지만은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도 미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2024년에 상용화 모델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그룹이 향방은 전기차 소재, 또 충전 인프라, 또 실질적으로 카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 같은 이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특히 애프터 마켓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이고 이걸 통합적으로 플랫폼 구성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롯데그룹도 이미 이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롯데렌탈은 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발을 담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 자체가 신차 시장이 170, 80만 대 정도인데 중고차는 B2C 소비자 거래가 250만 대, 60만 대로 신차 시장이 1.34배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미국같이 2.5배 이상이 클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250만 대, 60만 대에서 최대 400만 대, 2.5배 이상 크면은 50조 원 시장까지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중고차 분야에서 롯데렌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렌탈 업체는 운영하던 렌탈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것이 가장 대규모이면서도 이 차의 수익 모델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연간 5만 대 정도를 실질적으로 이 중고차 딜러하고 연계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극대화하겠다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향후 중고차 시장에 롯데렌탈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렌탈 차량과 중고차 시장의 동침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 모델 중에서 가장 크면서도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렌탈 업체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익을 달리고 있는 롯데렌탈의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죠. 또 딜러들한테 전달하는 B2B 같은 도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소매 시장, B2C 같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까지도 아마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을 선언을 했지만은 아직 이제 자율적인 사업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년 상승을 하면서 몇 %까지 들어올 것인지 이 부분들이 두세 달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롯데렌탈을 통해서 중고차 분야에 어디까지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충전 인프라, 전기차 또 이 각종 카시어링, 라이드 쉐어링과 중고차 분야까지 묶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앞에 첨단 첫 번째 기업이 롯데렌탈이 아마 선두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그린카에 대한 부분들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카의 지분을 약 14% 인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외라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린카, 소카 이 겹치는 영역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 롯데렌탈이라든지 롯데그룹의 그림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쉐어링에 대한 것들은 카쉐어링도 있지만 라이드 쉐어링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를 하고
또 여기에는 렌탈 업체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혹시 그린카라는 자회사 하나만 가지고서는 역량이 된 것들은 한계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장 큰 소카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 그래서 이 미래 통합형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 중에서 특히 앞으로 커질 카시어링 분야에 대한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한 것은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여기다 자율주행 기술을 넣고요. 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카시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꼭지에 맞춰서 자회사인 그린카와 더불어서 이 소카의 지분을 통해서 좀 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큰 그림을 그려서 간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목적이 아닌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카가 이 카시어링 같은 분야의 선도 그룹을 달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2대 대주주로서 SK가 이미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SK그룹의 방향과 롯데그룹의 방향이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수위를 달리고 있는 소카의 지분을 이미 SK와 롯데가 같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카가 앞으로 경영상의 여러 가지 진행을 할 때 실제로 롯데와 SK가 사업적인 모델 측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같은 방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시어링과 라이드 쉐어링 같은 분야가 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은 이 천문학적인 기하급수적인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두 그룹 간의 어떤 치열한 경쟁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카거든요. 이 소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롯데렌탈이 소카의 지분 14%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향후 추이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두 그룹 간의 방향이 같으면 모르는데 방향이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충돌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그 추이가 더 궁금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제어 인수에 대한 것들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 2년 동안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한 가지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중소기업 모델들이 한 5개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충전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미 다 손을 뻗어서 앞으로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실과 바늘의 관계를 갖고 있는 충전 인프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성장 동력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대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렌탈이 중앙제어라는 손으로 꼽는 충전 인프라 기업을 인수하는 부분들도 바로 그러한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전기차와 더불어서 충전 인프라, 여기에다가 이 모델을 섞은 카시어링 같은 이런 통합적인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함께 가져가자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전기차, 또 충전 인프라, 또 전기차를 만드는 기본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밸류 체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통합적인 역할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각각의 분야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롯데그룹의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더 크게 보면은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이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거. 전기차를 만드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우르겠다는 하나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그림이 비즈니스 모델이 크면 클수록 각 그룹들의 치열한 경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K그룹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에 롯데그룹의 흐름은 바로 이러한 애프터마켓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시너지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더불어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성과 더불어서 수익률도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향후 미래에 대한 향후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